물의 효과를 10배 이상 올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혈액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양이, 똑같은 물인데. 우선 그냥 여러분들이 물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물이라는 견제하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은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이거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은 내 체온과 같은 물을 마시는 게 효과를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식사 전 15분 내지 30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줘요. 근데 아까 말하는 500cc를 한 번에 마셔주는 건 무리가 될 수 있지만 한 20분, 30분 동안 100, 200, 300 이렇게 해서 한 4, 500을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마시는 물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 가지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습관이 없어요.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가 아니고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 이거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우리 몸에는 소화액이 나오죠. 근데 그 소화액이 베이스 소화액이 있고 상대적인 소화액이 있어요. 베이스 소화액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12시, 1시 밥을 먹었던 시간에 밥을 못 먹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왜 고플까요? 정말 영양이 부족해서 고픈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소화액이 나와서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틀, 3일 동안 그 시간에 계속 안 먹는다. 배가 안 고파요. 진짜로. 허기져서 고픈 게 전혀 아닙니다. 소화액이 나와서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소화액이 나올 그 전에 물을 마셔주면 양질의 소화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은 굉장히 빠르게 흡수돼요. 위장 안에 흡수가 되고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한 5분, 10분이면 우리 온몸에 다 전달이 돼요. 뇌까지 그냥 전체 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셔주는데 식사 전에 충분히 마셔준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500cc 정도 마셔주면 소화액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소화액들도 나와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소화시켜야 하는 최고 가까운 소화액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전분을 먹었다? 전분을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똑같은 쌀을 익혀 먹었을 때와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었을 때와 소화액이 다 다르게 나와요. 놀랍죠? 이거 하버드 대학에서 이미 발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물을 마시는데 직후가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식사 직후가 아니라 2시간 반 혹은 2시간, 3시간 그쯤에 마시는 게 좋아요. 이건 소화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측정하시면 돼요. 난 소화력이 좀 약해. 그럼 3시간. 소화력이 빨라. 그럼 2시간. 좀 적당해. 2시간 반. 적어도 위장에서 음식이 내려간 다음에 물을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장에 음식이 있을 때 위장의 환경은 산성일까요? 알칼리일까요? 당연히 산성이겠죠. 위산은 pH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자, 산성인데 이 산성이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겠지. 미생물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위는 헬리코박터균이 살지 못할 정도의 강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헬리코박터균이 막 있다 이런 분들은요, 위산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를 많이 드셔야 될까? 음식을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러면 타액이 들어와서 도움을 주고 신과일, 구연산이 많은 것들 많이 드셔야 돼요. 레몬, 생각만 시죠. 자두, 그리고 뭐 사과 이런 것들을 드셔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2시간, 2시간 반이 지나면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췌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중탄산염이 있어요. 중탄산염이 나와서 산을 중화시킨다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소금물 정말 좋아요. 그때 소금물 한 모금. 우리 몸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물도 계속 마실 때, 갈증이 심할 때 마실 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몸이 정말 딱 필요할 때 넣어주면 그것은 우리 몸에 약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물은 약과 독이 될 수 있는 한 끗 차이로 언제 마시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지만 언제 마시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정말 빠르게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그냥 막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이 좋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마실 때는 금식할 때만. 금식할 때는 그냥 자유 타임으로 마셔도 돼요. 아무 때나 마셔도 돼요. 먹고 또 마시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마셔야 되고, 네, 그리고 언제 마셔야 가장 좋은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나서 마시는 것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땀을 쫙 흘리고 갈증이 났을 때 아 맛있다 이렇게 물 마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땀을 흘리기 전에 물을 마신다. 아시겠죠? 등산을 해서 산에 가서 물을 막아야 꿀 마시다 이게 아니고 이거 괜찮지만 이거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땀이 나기 전에 미리 좀 마셔주면서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고 하면 꿀렁꿀렁거려서 못 올라가시죠. 그 정도 말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너무 심한 갈증이 찾아오기 전에 물을 마시세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이미 우리 몸은 그 물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도 건강의 50%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